온 나라가 어기는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청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속에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 10월 28일 몸소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시어 공장을 나라의 화장품 공장의 전용단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새겨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개건되기 전에 우리 공장 모습입니다. 개건 후 공장의 연곤축 면적은 2배나 늘어났고 정말 정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개건된 우리 공장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던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앞으로 공장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화장품이 쏟아져 나오면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화장품 공장에는 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우리 여성들의 꿈이 실려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은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물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졌다고 해도 생산 능력이 그전보다 늘어나지 못하면 공장을 현대화한 보람이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량경희 기사장은 어버이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순간 뜻을 언제나 잊지 말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줘야 한다고 하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그날의 말씀에는 인민들이 평양 화장품 공장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가 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설비들이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신 설비들입니다. 그날 새로 꾸려진 화장품 연구소와 화장품 분석연구소를 돌아보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자료보장 체계도 세워주고, 또 화장품의 품질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분석 설비와 실험 설비들을 더 보강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과 품종별에 따르는 품질 검사 방법들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게 품질 분석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장품 품질 분석을 잘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에 대해서도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민들에게 가다올 하나하나의 화장품들이 한 점의 손색이라도 있을세라 그토록 마음쓰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자욱은 평양 화장품 공장의 곳곳마다에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그때 공장에 새로 꾸린 생산 공정을 돌아보시던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일꾼들에게 자신께서 2015년 2월에 오셨을 때 주신 견본대로 제품을 만들어 보았는 거고 물으셨습니다. 견본대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앞으로도 대중적인 수요가 높고 또 우리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새 화장품들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빠진 생산 공정들과 설비를 교회하고 그에 기초해서 다음해 상반년까지 2단계 현대화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향심 직장장은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가지수는 2017년에 비해 무려 200여 가지나 더 늘어났고 제품 생산의 과학화 실현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많은 공장으로 되게 하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안고 사는 좌우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지난 기간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를 철저히 반영해서 제품 생산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그 대중적 기술력 신운동을 활발히 벌려서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분기 있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서 더 훌륭한 화장품을 내놓기 위한 사업에 종업원들 누구나가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공장은 화장품 GMP 인증을 받게 되었고 공장에서 생산한 19가지 제품들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는 성과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인민생활 향상을 제일 가는 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인민들이 선호하고 반기는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결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저국의 북변 량강도의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곳에서 19살부터 지금까지 맡은 처소를 성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한 처녀 강사를 하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공화국 창건 77돌 경축 행사에 초대돼서 경야는 청비서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 속에는 백두산 혁명 전적지 관리소 강사 동정성 동무도 있습니다. 이 동무가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24살 난 백두산리의 처녀 강사 동정성 동무입니다. 백두산 혁명 전적지 관리소 부소장 리경철 동지는 동정성 동무가 강사 생활을 한 지는 5년밖에 안 되지만 천여 개 단체의 5만여 명의 답사자들에게 강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취재해보니 동정성 동무가 강사 생활을 하는 백두산 촌지와 무두봉 미령, 간백산 미령은 인가와도 수심이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험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가 강사 생활을 시작한 곳은 19살이지만 백두산에 첫 짝을 새긴 곳은 소학교 시절인 10살 때였다고 합니다. 대웅단군이 고향인 동정성 동무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자주 백두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철없는 마음에도 단정히 군복을 입고 강의를 하는 처녀 강사들의 모습이 몹시 부러웠고 앞으로 커서 백두산 강사가 될 꿈을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량강도 혁명전적지 관리국 혁명사족 간부학교를 거쳐 여기 백두산 혁명전적지의 삶의 좌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사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산짐승 소리와 바람소리, 물소리만 들려오는 그런 곳에서 하루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처녀 강사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정성 동무는 바람소리만 들리는 밀림 속의 기나긴 밤이 무서웠고 홀로 앉아 밥을 먹을 때면 그리운 고향집의 부모님들이 생각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탑사디오를 맞고 보내느라 어떤 때는 끼니를 번지기도 하고 폭설이 쏟아져 내릴 때면 젖은 옷과 신발을 말리올 새도 없이 탑사길에 쌓인 눈을 치워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강사복을 입던 날 백두산 강사는 단순히 해술자가 아니라 백두의 녹과 정신을 안고 사는 백두의 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강사복을 입고 백두산에 섰다고 해서 저절로 백두산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혁명선열들이 헤친 시련과 난관을 산체험으로 간직할 때 진정한 백두산 강사가 될 수 있다고 하던 아버지의 당부를 되새기곤 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면서 보니 동정성 동무는 자기의 5년간의 강사 생활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었고 또 높은 목표와 꿈을 안고 사는 처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백두산 정신으로 무장한 백두의 딸이 되는 것과 함께 혁명의 성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백두의 녹과 정신을 깊이 새겨주는 붉은 선조는 붉은 선동원으로 살려는 것이 그의 꿈이고理想이었습니다. 그처럼 크나큰 영광, 긍지 높은 영예, 성스러운 인생의 목표, 꿈과理想을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백두산 처녀 강사들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지난 9월 우리의 공화국기가 휘날리는 국가 우위 사랑의 성스러운 장소에 24살의 처녀 강사인 그도 불러주시고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 주셨습니다. 군복 입었으니까 나보고 5대 강사나 물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두산 강사라고 말하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고 야 이거 백두산 강사야 여기 얼마나 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느 나라 인민 누구나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 바라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섰을 때 제가 서면서 야 앞으로 취재를 하면서 기자는 강사들의 모습이 오늘의 빨치산 요전사들의 모습으로 안겨왔고 이들을 보고 백두산 강사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봤습니다. 백두산 강사. 이들은 사납게 부러치는 백도의 칼바람을 나 먼저 맞으며 자신의 산 체험으로 답사자들에게 백도의 녹을 심어주는 교양자였고 그 길에 순결한 양심을 바치어가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동정성 동무가 영광의 단상에 높이 오른 그 화폭을 보면서 온 나라의 혁명사적 강사들은 자기들에 대한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다시금 안아봤고 저국과 인민이 보내는 따뜻한 축복도 함께 느낄 것입니다. 당제 9차 대회로 향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로 인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혁신적 성과들이 계속 이룩되고 있습니다. 연간 석탄 생산 계획과 어게는 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수한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풍곡 청년탄광의 화력탄 증산 소식을 한송은 특파기자가 취재해서 보내왔습니다. 계획 수행 기간 탄광에서는 연초부터 탄부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고 막장 작업의 기계화 실현과 솔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에 비해서 높아진 석탄 생산 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게 된 데는 우선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채탄장 기계를 적극적으로 받아. 탄광의 노동계급은 조략은 곧 증산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내부 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는 한편 새로운 발파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화공품을 절약하면서도 불진 속도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올해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한 풍곡 청년 탄광의 석탄 생산자들은 지금 증산 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계속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서 석탄사를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룡대 청년탄광으로 달려나간 만수대 예술단 예술인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이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운동에 떨쳐 나선 탄부들에게 많은 지원 물자로 안겨주고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경제선동활동도 진행하면서 석탄 전선을 지켜선 지하 전초령들에게 활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인민이 즐겨 부르는 시대의 명곡들과 특색 있는 극작품들로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더 과감하게, 더 실속 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해서 당이 제시한 투쟁 목표들을 무조건 완수할 열의에 넘쳐있는 탄부들을 적극 공유해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상징하며 현대적인 문화주택들과 학교가 번듯하게 솟아오른 희천시 지신남새 농장에 공공 건물들과 생산 건물들이 새로 일떠섰습니다. 유금철 특화 촬영가가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더욱 변모된 희천시 지신남새 농장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농업근로자들과 주민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상 기운에 맞게 꾸려진 사무총사와 문화회관, 진료소와 약국, 종합편의시설, 상점, 11유치원, 타가서 등은 현대적 기술과 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이상촌으로 훌륭히 변모돼가는 우리 농촌의 전변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천시 지신남새농장 공공건물 생산건물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에는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성철 동지, 희천시 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공건물들과 생산건물들을 돌아봤습니다. 문화회관과 종합편의시설의 곳곳마다에서는 새시대 농촌문명의 향유자, 창조자가 된 농업근로자들의 희열과 낭만이 넘치고, 유치원과 타가소에서는 조아라 뛰노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300여 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돼서 천지개벽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살림집이 건설된 것만 해도 복이라고 생각했댔는데, 이제는 이제 생산 활동에 편리한 생산 건물, 공공 건물까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야말로 복받은 농장입니다. 이 세상에 별 천지에 들어온 거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는지. 농업근로자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며 더 높은 발전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히 실천해 나가는 당의 령도를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철저하고 완벽한 실행은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농촌의 세계적 변혁을 앞당겨 오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희망 넘친 미래에 대한 낙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의 눈부신 실체들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앞을 다투어 솟아오르는 속에 저국의 북변 두만강 기술기 경원군 성내농장에 또다시 새 마을들이 일떠섰습니다. 농촌진흥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를 직관해주며 지난해와 또 다르게 변모된 손경마을들은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에 또받들려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당의 농촌건설 정책 실현에 본계에 나선 경원군 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세민트를 비롯한 자재들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앞선 공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실용성과 저용 예술화가 보장된 살림집들을 본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함경북도와 경원군 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새집들이를 축하하는 공연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일꾼들이 농작원들의 가정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며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답게 복받은 대지에 해마다 만풍년을 안아오자고 거미해 주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농장 마을들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며 과학농사 열기를 보조시켜 농업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리덕성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사리원 방직공장에 노동자 합숙이 새로 훌륭히 일떠서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리원 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은 당이 맡겨준 일터를 인민생활 향상의 전초선으로 여기고 증산운동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하는 이건 노동계급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뜨거운 운정 속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7층으로 된 합숙에는 아담하게 꾸려진 호실들과 식당, 도서실, 요리 실습실을 비롯해서 노동자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생활 조건과 환경이 끝전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리원 방직공장 노동자 합숙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창호 동지, 사리온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도선 노동자 합숙을 돌아봤습니다. 합숙생들이 도안의 일꾼들,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입사했습니다. 다시만 어머니의 손길이 스며있는 정다운 과양집 같습니다. 허실에 이 따스한 이부자리도 세면장과 전실에 비품 하나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허실 등을 격정 속에 돌아보며 합숙생들은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당의 사랑과 운정을 소중히 새겨안고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노력 혁신자가 될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따뜻한 보살피심과 사랑이 스며있는 합숙의 불밝은 창가마다에서는 사회주의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방직공 처녀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지난 20일에 개막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2025가 연일 수많은 참관자들로 성황을 이루며 온 나라의 정보화 열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전람회에 비해서 참가 단위수나 출품 건수가 훨씬 늘어났으며 진흥화된 정보기술 제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람회장으로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참관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전력 석탄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국가공무와 인민경제의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칠 데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가지는 각종 소프트웨어와 장치들이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인민들의 문명 수준과 날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최적화 차량화하는 데 목적을 둔 지능형 건물 조성 체계를 내놓았습니다. 민간 단위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또 인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동통신 기술과 건강축종 기능,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정보기술 제품을 개발하여 출품했습니다. 다른 단위들과의 기술 교류를 강화해서 인민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기 우리 간에서는 3원 실적평가체계, 원자재 관리체계, 동력관리체계를 비롯한 70가지 관리체계들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 도입하는 과정에 세 차례에 걸쳐 10대 정보보험단위위원회를 지녔습니다. 이런 경험의 토대에서 경영활동의 정보와 과학화를 더욱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표회 및 강의를 통해서 앞선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적극 공유 이전되고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와 그 실행 방도에 대한 토론이 심화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작성 경연도 부류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7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27일 총연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국제전람사 사장 함주섭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국제상품전람회가 자주성을 지향하고 공동의 발전과 부흥을 실현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염원에 따라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자주와 친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자기의 사명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성동원 종합식료공장,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조선상원무역회사, 조선송촌강무역회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몽골, 캄보디아, 타이, 인디아의 210여 개 기업체와 회사들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생산한 전자, 기계, 건재, 수산, 보건, 경공업, 식료일용 등의 1,400여 종의 수만 점에 달하는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전람회 기간 경제 교류와 협조를 위한 설명회도 있게 됩니다.
이번 전람회에 인민들의 하평을 받는 축소국수 제품과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기능성 식품을 비롯한 10여 종의 130여 가지를 출품하였습니다. 우리 공장은 국내 전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여러 전시회들에 참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출품하기 위해 이번에 우리 단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제작한 겨울용 남녀 신발을 비롯해서 50여 종의 제품들을 출품했습니다. 이 신발을 그 형태와 질에 있어서 세계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 우리는 이번에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약품들과 혈관계통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주사용 아스피린을 출품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하여 더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제18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폐막됐습니다. 축전 폐막식이 27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내각부총리 김용훈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이번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의 대표단, 대표들, 국제심사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 성원들과 저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폐막식에 초대됐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축전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제18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이 올리는 편지가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폐막 연설을 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국가영화총국 총국장 리성훈 동지가 했습니다. 노래 평양을 나는 사랑의 선율이 울리는 속에 평양국제영화축전 깃발이 내리워졌습니다. 비물질 문화유산 전시회 2025가 27일 모란봉 청년공원에서 개막됐습니다. 문화상 송정규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 연구사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가 보다 정렬하게 세워지고 비물질 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 고정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미풍경 속을 잘 알고 우수한 민속 전통을 더욱 빛내어 나가며 문화유산 보호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선진적인 기술들을 널리 보급 선전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농업위원회, 조선태권도위원회, 교육성을 비롯한 80여 개 단위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평양냉면, 조선옷차림 풍습 등 100여 건의 국가 및 지방 비물질 문화유산들이 전시됐습니다. 전시회 기간 비물질 문화유산 경험 발표회도 진행되게 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고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웠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6일에는 북부 내륙의 유로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이하였는데
어제는 북부 내륙은 물론이고 중부 이남의 유로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들에서 최저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갔고, 오늘은 남부 바닷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현재의 추위는 일시적인 것이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높아지겠는데 11월 3일과 9일부터 10일 사이에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좀 낮아지겠지만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이 날씨 변화에 맞게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농업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이 가을 남새 비료 관리를 잘하고 또 수확 시기를 바로 정하는 등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해안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경원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고 중부 이남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 동신에서 새벽과 아침에 소리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서 평년보다 5도,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황해북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를 위주로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리고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20mm,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이며 강수량은 5cm 미만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벽성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와 밤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흐린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고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고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 서해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윤안군까지의 윤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남서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함경남도 해상과 경송군으로부터 라선시까지 연안 수역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밤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소해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조선동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어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함경남도 해상과 경성군으로부터 라선시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선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내일과 모레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이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